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 환자분인데요. 배만 자꾸 볼록 나오니까 그걸 좀 없애고 싶었던 거죠. 운동을 해도 전혀 빠지질 않아서 계속 고민인 상태였는데 바나나와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내장 지방을 만드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작용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윤활유의 역할도 해주고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 주스부터 해서 뱃살에 대한 마사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뱃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다이어트하거나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아니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내가 갱년기가 오고 나니까 자꾸 뱃살만 오른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갱년기라는 게 뭘까요? 갱년기라는 건 우리 몸에서 폐경이 왔을 때 그로부터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는 난수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활발하게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이나 지방, 근육에 대한 반응들 뿐만 아니라 생식과 생리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을 하게 돼요. 근데 폐경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잘 나오던 난소에서의 여성 호르몬이 딱 끊기는 거죠. 양질이 아닌 질이 낮은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밖에 나오지 않게 돼요. 그 과정을 적응해 나가는 한 1년간의 기간을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그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다만 생식이나 생리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그리고 지방 조절, 근육 조절에 대한 것들도 많이 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나올 때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복부에 잘 쌓이지 않게 만들어요. 갱년기가 왔을 때는 그 여성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복부에 쌓이지 않던 지방이 원래는 여성 호르몬이 풍부했을 때는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지방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 보면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서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갱년기가 되면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방어벽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내장 쪽으로, 뱃살 쪽으로 지방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가 오면 뱃살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덜 먹고 운동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갱년기 때 생기는 그런 살이 찌는 현상들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르몬의 작용이 주가 되거든요. 혈당 조절과 지방 조절과 근육 조절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작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음식이 당연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같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갱년기 여성 환자분인데요. 별로 살이 찌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봤을 땐 날씬하신데 체중도 51kg. 그분은 배만 자꾸 볼록 나오니까 그걸 좀 없애고 싶었던 거죠. 적당히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전혀 빠지질 않아서 계속 고민인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식단을 좀 드려봤어요. 이분이 드시는 게 양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빵, 밥, 밀,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더라고요. 적게 먹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이런 것들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드시고 있는 이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한번 바꿔보자. 콩이나 두부, 생선, 그리고 계란, 그런 단백질 식품들로 한번 식단을 바꿔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제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한 달 정도를 꾸준히 이렇게 식단 조절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빠지지 않았던 살이 51kg에서 드디어 49kg까지 내려간 거죠. 배우 신혜라 씨가 갱년기 뱃살 관리에 케일, 귀리, 바나나 주스를 이용해서 뱃살을 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작용으로 이렇게 갱년기 뱃살을 뺄 수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식이섬유, 고미네랄 식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케일을 먹었을 때 그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 조절이 유리해지겠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른단 말이죠. 갱년기에 오를 수 있는 혈당을 좀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케일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그런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붓기를 배출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이 주스에서 보면 케일과 귀리와 바나나가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고 있거든요. 케일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보충해 준다고 하면은, 귀리 같은 경우에는 착한 탄수화물이에요. 포만감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탄수화물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하나의 에너지, 즉 에너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연료로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케일과 같이 우리가 좋은 식이섬유를 공급해 줌으로써 포만감 유지나 혈당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요.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좀 줄거든요. 즉 우리 몸에 있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주스에서도 균형을 맞추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갱년기에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분의 변화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바나나에는 이런 기분을 안정시키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6가 그 예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뇌를 좀 안정을 시켜주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칼륨도 풍부한 편이라서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붓기를 빼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정신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해요. 바나나에 있는 적당한 당분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만드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작용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변비와 같은 배변 활동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익은 바나나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떫은 바나나는 먹었을 때 오히려 변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익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펙틴이라고 부르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젤처럼 부드럽게 부피를 이뤄서 대장에서 윤활유의 역할도 해주고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먹었을 때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바나나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언제 얼만큼 먹느냐라는 방법에 결국 귀결되게 되는데요. 갱년기 기준으로 바나나를 먹으면 좋은 타이밍은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당이 좀 떨어져서 단 것이 당기는 오후 시간대, 즉 3시에서 5시 사이에 바나나로 간식을 대용으로 하시면서 나머지 더 안 좋은 간식들을 먹지 않고 바나나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천을 드리는 시점은 운동 전후가 되겠습니다. 각종 미네랄과 그리고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이 운동을 하기 전후에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좀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해주고요.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바나나를 드시면 좋지 않은 시점대도 있는데 바로 잠자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잖아요.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전에 혈당이 오르게 되면은 잠자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자는 도중에 혈당이 올라와 있으면 인슐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당연히 우리 다이어트에 이용을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바나나를 드실 때 가장 적당한 양은 반에서 1개, 즉 1개를 절대 넘으면 안 돼요. 드실 때 1개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바나나를 드실 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로는 일단 바나나가 보통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와 같이 먹었을 때 좋은 음식들로는 우리가 보통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바나나에 그릭 요거트가 들어가면은 그릭 요거트는 건강하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지방의 역할을 하거든요. 즉 바나나만 먹었을 때 살짝 오를 수 있는 혈당 같은 것들을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음식 궁합으로 봤을 때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 그리고 견과류를 같이 샐러드처럼 섞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이용을 하실 때 조금 전 배합도 좋기는 한데 약간의 포만감이 좀 부족한 조합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나나와 계란을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어찌 보면 이게 잘 안 맞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이 조절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바나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빠른 에너지 보충을 해주면서 갱년기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계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필요한 부분의 영양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포만감 유지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나나와 계란을 같이 이용하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바나나랑 같이 드셨을 때 좋을 만한 음식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콩이나 두부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같은 것들은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콩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블루베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블루베리를 바나나랑 드실 때 한 주먹 정도 같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바나나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혈당에 민감하신 분들은 바나나 드시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바나나를 먹었더니 혈당이 갑자기 팍 튀어오른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드시지 않거나 바나나를 반개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나나를 먹고 혈당이 튀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나나만 먹으면 계속 졸리고 힘들다, 몸이 처진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나나를 먹지 않거나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거든요. 칼륨이 풍부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콩팥, 즉 신장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시고 바나나의 양을 제한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바나나만 먹으면 잘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날 바나나를 먹었더니 아침에 손발이 유난히 뻑뻑하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나나를 먹었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바나나를 드시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갱년기에 도움되는 마사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도움되는 마사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해보시면 보통 한 3, 40초 안에도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갱년기 때 가장 고민되는 부위가 어디죠? 바로 뱃살이죠. 그래서 뱃살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뱃살 마사지는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뱃살에 관련된 부분의 구조를 보면은 가장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구조물이 골반이거든요. 골반 뼈가 있고 그 골반 뼈 앞에 뱃살이 몰려 있는 거죠. 골반뼈 안쪽에 눌러보시면 아픈 자리들이 있어요. 그 아픈 자리들은 우리가 근육으로 쳤을 때는 장골근이라는 근육인데 그 부분에 우리 몸의 하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다 인대로 붙어 있거든요. 그쪽이 붙어 있다 보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뱃살이 점점 더 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골반이 있으면 그 골반 뼈 안쪽에 부분들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꾹 지그시 누르고 30초 이상 아프지 않은 정도 누르고 있다가 떼고 난 다음에 다시 눌러보시면 통증이 줄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긴장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즉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을 눌러주고 살살 비벼주는 것만으로도 아랫배에 살을 뺄 수 있는 하나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누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폼롤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엎드려서 골반뼈 쪽에, 즉 배꼽 라인과 그 아래쪽에 골반뼈 있는 자리에 폼롤러를 받쳐두고 그 위에 엎드려서 적당히 아프지 않을 정도의 세기로 꾹 눌러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그쪽의 근육과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케일과 귤이 바나나 주스부터 해서 우리 갱년기에 도움되는 과일로서의 바나나, 뱃살에 대한 마사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갱년기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 힘든 길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리를 파악하다 보면 뱃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